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어깨나 무릎,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절 때문에 통증,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뭐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여름에 또 어디 휴가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증 때문에 겁나서 못 가시고 집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네. 오늘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릎이 아파서 충분히 휴식을 네. 취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하면 분명 무릎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 텐데 그렇죠. 많은 네. 중년 또 노년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릎 관절이 인대와 염증이 심해지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이런 종합적으로 무릎 자체의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전에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연골, 퇴행성 관절염만큼이나 다른 시술이나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도 계속 무릎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나 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지? 또 연골살을 맞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7, 8명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네. 이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데 무릎이 아프다고 다 수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치료도 이렇게 계단처럼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뭐 무조건 이렇게 큰 수술을 권하거나 이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초기에 빨리 오신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운동법이나 예방법을 통해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고 대비하고 대처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알고 대처하면은 이제 생기지가 않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에서 모르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이미 생긴 상태라서 그때라서 이제 너무 늦은 상태가 되는데 초기에 관절염 초기에는 비교적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또 생활 습관에서 내가 어디 관절이 좀 취약할 때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좀 피하세요라고 해서 의사의 처방하에서 생활 습관의 개선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관절염이 중기로 넘어가면서 약간 계단을 다니거나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렇게 처음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 또 계단을 무서워하시면서 나 계단을 좀 딴 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릎에 약간 보행이 불편함을 느낄 때는 약간 관절염 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주기세포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골수 주기세포 주사나 그 밖에도 재생을 유도하는 세포 증식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재생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골 주사나 뼈 주사만 맞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 진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이 진행이 또 이것까지도 참지 못하고 좀 더 참다가 늦게 오시게 되면은 네. 다리가 휘어지면서 이제 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아주 심한 관절염 단계가 올 수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수술도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초기에 조금이라도 덜 아픈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릎이 재생이 되는 건지 그 증식 주사의 치료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 이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것이 인대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 인대 염증이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손상된 인대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고농도의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일단 일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주사 맞았는데 왜 이렇게 더 아프지라고 일단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금만 더 참고 하루 이틀만 더 버티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인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염증도 빨리 가라앉고 통증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증식 주사 받고 좋아지신 분들 사례도 만나볼 텐데요. 무릎이 안 좋다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많은 분들이 계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단을 보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무릎이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74세 어머님께서 계단이 참 두려우셨던 분들인데 증식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항상 이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활기차게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어서 시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제 동네에서 충분히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치는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 시린 느낌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식 주사를 한 4회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무릎 앞쪽의 대퇴 활자 쪽의 연골의 손상과 함께 뼈의 부종이 동반돼서 관절염이 진행이 될 뻔했는데 이 증식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서 관리받고 치료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또 시린 증상이 싹 사라지면서 네.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던 좋은 케이스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기 다리 무릎에 네. 관절이 와가지고 아, 네.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왼쪽 다리는 네. 저기 주위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했거든요. 수술을 하셨어요? 예, 네. 왼쪽 다리는 네. 수술을 했는데 네네. 입이 탁 자빠지면서 수술한 부위를 조금 찌었어요. 수술했는 부위를 또 넘어지면서 또 자빠지셨어요? 예, 좀 찌었거든요. 네네네. 찌갖고 그게 지금 한 번씩 뚝딱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지금 찍고 나서 다치신 지는 며칠이나 되셨어요? 찍고 나서 다친 지는 그건 한 1년 넘어서 다쳤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어머님 그 수술한 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아이고, 이게 어머니. 일단은 우리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네. 수술 부위에 약간 충격이 갔을 수도 있고 가장 어머니가 삐끗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는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관절 연골을 새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어머님 그 연골과 연골이 부딪히는 뼈와 뼈 맞닿는 증상은 없더라도 그 기구가 망가질 위험성도 있고 그 기구를 감싸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이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불안감이 생기면 삐끗삐끗하면서 이렇게 내가 다리가 힘이 없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힘있게 앞장서 나가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리에. 혹시 그런 증상이 있나요, 어머님? 그러면 걸으려 그러면요. 네네. 뒤에 그 무릎 위에 저기 엉덩이 밑에 그 네. 다리 있죠. 네네. 거기가 저기 절리거든요. 결리신다고. 두 다리 다 네. 절리거든요. 결려요. 다친 다리도 절리고, 네. 수술 안 한 다리도 절리고, 네. 양쪽 다. 땡기고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인대 강화주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검사는 좀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인대 상태를 좀 확인해 보기를 권하고요. 그와 함께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니 증상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크게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래도 병원을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전화 연결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 줄기세포 치료에 네.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저희가 먼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치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요즘에 말하는 게 흔히들 말하는 줄기세포랑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신생아,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제대열, 이 제대열의 가장 그 조율 모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뼈나 근육, 인대로 재생이 될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연골의 분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이미 연골로 재생이 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그 줄기세포인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를 충분히 모아서 주사로 주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제 주사를 이렇게 배양을 해서 얻게 되면은 그 한 앰플당 한 주사 앰플에 한 2cc 정도로 아주 작은 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손상된 연골에 한 3에서 4제곱센치의 연골이 움푹 파여서 뼈가 드러나는 이런 관절염 초기와 중기 단계의 그 관절염을 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사로 주입하면서 결손된 부위에 마치 아스콘이 깔린 데에서 움푹 구덩이가 파인 데에 우리가 이제
땜빵을 하듯이 우리 연골이 떨어져 나간 데에다가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이게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러한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주사를 주입해서 결과적으로 연골 분할을 촉진해서 연골이 재생된 하얗게 연골이 채워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줄기세포 치료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내 것이 아니라 저도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 몸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시나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고된 사례는 없었고요. 오. 다행히도 이제 연세가 많은 고령자, 내 몸에서 뽑은 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재생이 잘 될까라고 의심이 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신생아에서 뽑은 제대혈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재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염증과 통증이 근본적으로 가라앉아서 또 물차거나 붓거나 이럴 일이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기능을 내 것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어떤 인공관절이 들어가서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구로 인해서 평생 그 기구를 안고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또 다치거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주사로 주입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고 피도 안 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그런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은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연골이 회복이 된다는 건데요. 이 회복되는 과정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진을 보게 되시면 이거는 관절경으로 무릎 안에 연골 손상을 보게 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움푹 파여서 노란 부분이 이제 뼈가 드러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뼈가 드러나서 맞닿을 때, 우리가 걸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뼈가 맞닿으면서 시큰거리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옛날에는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약만 주고 그다음에 주사 맞으면서 그냥 통증 조절하다가 저 부분이 너무 넓어져서 다 벗겨져 버렸을 때 인공관절을 많이 권했는데요. 요즘에는 요거를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채워서 메꿔놓는 방법이 생겨서 이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커버되는 사진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한 1년 뒤에, 한 와. 12개월 뒤에 사진을 보게 되면 완전히 기존의 연골보다 더 하얗게 커버가 돼서 네. 아주 건강한 연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얗게 재생이 된 연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요새는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는데 두 치료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게 본인의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태아의 태주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사랑 시술인데요. 주사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초기 단계, 우리가 1기나 너무 건강한 무릎이나 아니면 4기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기에서 3기 사이에서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고 이 자가골수는 본인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네. 재생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관절염은 효과가 없는데 이 태아의 태출에서 뽑은 줄기세포는 시술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모심듯이 이 줄기세포를 주사로 주입하고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서 한 번의 시술로 이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얼마나 좋아졌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세 어머님이신데 연골이 많이 벗겨지셨는데 골다공증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셨다고 해요. 네, 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땅이 단단한 그 땅에 건물을 올려야 오랫동안 건물이 튼튼하게 있듯이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하면은 그 뼈를 기반으로 해서 쇠 그 인공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뼈가 약하면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신 66세 젊으신 어머님이셨는데 네. 이렇게 내려갈 때 통증과 잘 때 극심한 통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왼쪽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건 관절경 사진인데요. 하얀 연골로 덮여 있어야 할 부위가 불그스름한 뼈로 다 드러나서 뼈가 다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염증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니까 밤에도 아프고 쑤시고 게다가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수술도 못 한다고 하니까 네. 방법이 없으셔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이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줄기세포 이식이 가능한 적응증에 해당이 되셔서 모든 분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술로 잘 이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12개월 뒤에는 아까 그 불그스름한 부분이 다 하얀 그러니까요. 연골로 잘 재생되었던 좋은 결과를 보였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전
보면 시술 후 사진가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이런 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시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비단 옷으로 갈아입은 느낌으로 네. 이제 무릎을 예쁘게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다음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계셨다고요. 네,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가 말썽이라서 이게 네. 한 번에 못 일어나고 뻣뻣해서 정말 이제 한 번 일어나려고 하면 정말 천근만근의 몸을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정말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러니까 네. 아침의 시작부터 너무 이게 이제 힘겹게 시작하시는 힘겨운 거죠. 거죠. 출발을. 예. 네. 그러니까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이 특히나 힘들고 걸을 때 너무 불편하고 아프다. 라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60대시니까 너무 젊으신데 그쵸.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의 대부분 이제 나이대 권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대부분 병원에서 그냥 참고 지내라. 아직은 좀 젊으니까 그냥 좀 더 약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사 맞고 이런데 아무리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 연골이 다 벗겨져서 이게 뼈가 드러났는데 이런 분한테 다행히도 이게 줄기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적응증에 해당이 돼서 네. 이제 이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20개월 뒤의 결과를 보니까 저렇게 심한 연골이 다 벗겨져서 거의 뼈가 드러났던 분도 연골이 잘 재생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또 아침에 잘 일어나시고 상쾌하게 일어나시는 좋은 결과를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방송 중에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85이요. 오, 네. 80대 중반이시고 아, 네, 어머니 네. 목소리가 너무 정정하신데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네네. 네. 왼쪽 무릎에서 네. 따ቅ따ቅ하고 병뚜껑 여는 소리가 나는데 오. 그냥 아. 놔둬도 될까요? 아, 네. 네. 어머님 그 병뚜껑 소리가 나면서 아프신가요? 통증이?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아. 않고요. 네. 그냥 일어날 때만 병뚜껑 여는 소리가 딱딱하고 따ቅ따ቅ 나는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네, 어머니 그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소리만 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딸까닥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이 뼈가 부딪히면서 이게 그렇게 네.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대라는 조직이 거기서 낑기거나 그게 걸렸다가 풀리면서 그게 이제 무릎의 관절에 이제 근육이 빠지고 어머님 연세에서 이제 보통 근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앞에 이 모양을 고정하면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앞쪽에 무릎뼈라고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 뼈의 앞에는 아주 강한 대퇴사두 갈래근하고 근육이 있는데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늘어나거나 약해지면은 딸까닥 하면서 바깥으로 빠졌다 제자리로 딱 들어올 때 그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머님 걷기 운동 좀 많이 하시면 이런 소리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력을 높이는 그 걷는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좀 걸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연세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75세입니다. 네. 아, 70대 중반이시고 어디가 네. 불편하실까요? 예, 제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네. 한 15년 전에 네. 어머. 예, 제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을 몇 번 넘어졌어요. 네. 아이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네. 예, 그때는 이제 뭐 이 연골이 다 이렇게 헤쳐졌었다고 그렇게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하게 넘어졌나 예. 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기 2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연골 주사를 한 예. 3번 내지 음. 계속 맞다가 네네.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는 저 수술을 그러니까 레이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그 당시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없어서 네. 예, 그 수술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네. 네. 근데 지금이 와서는 네. 이제 오른쪽 무릎이 네. 너무 아픈 거예요. 이번에 이제 비 아. 계속 오고 하니까 네. 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네. 이걸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이셨네요. 고민하고 예. 예. 가다가도 또 주저앉아요.
아이고. 가는 길에도 주저앉게 네, 되고 네. 이게 이제 이게 통증, 비 오거나 날씨에 영향을 받는 통증이 있는 거는 이제 이 무릎 관절 안에 염증, 이 관절염이 기저질환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이 이제 저기압일 때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빨갛게 염증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물이 더 많이 심하게 부어를 오면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또 15년 전에 저렇게 안 좋다는 얘기 들어서 원래 수술하기로 네.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많이 안 좋아서 뭔가 또 큰 수술할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병원 가서 네. 주저할 수가 네. 있을 수가 있는데요. 통증은 많고. 네, 너무 네. 겁내지 마시고 요즘에는 네. 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예, 큰 예. 수술하지 않고도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나 간단한 시술로도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경험 많은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고 한번 어머니가 여태까지 무서워서 15년 동안 이제 좀 두려워서 뒀던 그 관절염에 대해서 그쵸.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기를 권한드립니다. 네.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하면 통증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무릎 관절염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서 절대 겁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상담받으시면 결과 아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70이에요. 네. 70대시고, 네.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죠?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은데요. 네네네. 한 5년 전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고 5년. 네. 그동안 네. 연골 주사 등 간 주사를 계속 네.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 근래 한 몇 달 사이에 좀 네. 심해져서 병원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이제는 인공관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은 네. 뭐 6학년까지 한다면 5학년 2학기라고 그래요, 제가. 네. 관절염 5학년 5학년 2학기시군요. 이학기요? 네, 5학년 2학기라는데 지금 네. 수술해야 될 적기인지 네.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이렇게 인공관절은 이제 맨 마지막 수술이다 보니까요.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를 고려하는데 어머님이 네. 일상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하세요? 많이 걷기를 뭐 한 30분 걸으면 못 걷거나 피곤하거나 이제 계단은 아예 피하거나 그럴 정도로 활동이 좀 많이 줄으셨나요, 요새? 활동이 좀 줄기는 했는데 네네. 지금 요즘 들어와서는 지금 오금이 자꾸 아파요. 오금이요. 네. 네, 오금이 예. 아파서 좀 걷기가 힘들고. 걷기가 많이 힘들고. 그래도 그냥 조금 그냥 산책 정도는 한 30분 정도는 하고 그 정도는 있고요. 할 수 있는 네. 단계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은 좀 어떠세요? 밤에 아프거나. 자고 일어나면 뻣뻣해요. 그래서 좀 네. 한참 그냥 침대에 누워서 운동을 네. 하고 이러면은 좀 네. 괜찮아져서 걷고 네. 이럽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증상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검사 소견도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는 오래된 소견이나 많이 진행된 소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최종적인 판단은 정밀 검사 MRI를 통해서 보면은 이분이 이 상태에선 도저히 못 걷겠다. 뼈가 심하게 멍이 들고 뼛속까지 아주 심하게 약해져가지고 이거는 네. 수술하지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이 검사를 네. 해보면 이거는 주사로도 좋아질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이거는 아직 뭐 5학년 2학기다 하더라도 네. 단계가 주사로도 좋아져서 약간 이제 관절염은 계단식으로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네. 요 정도만 요 시기만 잘 넘기면은 더 악화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전문 병원에서 좀 MRI나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수술 네. 여부를 판단하기 맨 마지막에 정밀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성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때 수술 여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증상과 네. 의사 소견과 그다음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또 중간에 이런 주사요법이나 이런 비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몇 군데의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뭐 여러 시청자분들과 네. 정말 많이 전화를 나눠봤는데 무릎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무릎 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네.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릎이나 어깨나 관절 쪽으로 해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못할 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검사나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오셔서 손상된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위에 이제 적절하게 미리 대비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크게 아픈 수술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수술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기 검사받고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건강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든 어깨든 모든 관절은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을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릎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육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는 하루에 햇빛 보면서 30분에서 1시간씩은 꼭 하늘 보면서 힘차게 이 걷는 연습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걷기가 제일 중요한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날 좋을 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서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의 통증을 해결하는 비술적인 치료법, 환자의 부담을 정말 최소화하는 그런 치료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장님,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생각보다 척추 질환은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변화 때문에 좁아져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화면처럼 신경 다니는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이것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고 아파지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는요. 네.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저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특히 한쪽 다리가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당겨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협착이나 디스크의 경우도 환자에 따라서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 있으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요. 여기저기 저리고 쑤신다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걸 텐데 그렇다면 통증 부위에 따라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척추의 많은 부위에 조금씩만 이상이 생겨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리 쪽이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허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4, 5번 사이에 이상이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뒤로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꼭 한 가지 명심하실 건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에도 척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리만 아프더라도 허리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체중 관리, 건강 관리 하듯이 사실은 척추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통증이 막 시작됐을 때 이제 간단한 치료법으로 잘 관리하다 보면은 수술까지 안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모든 질환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 치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존적인 치료이고요.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아니면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 조기에 내원하시면 이런 방법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고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2단계 비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신경성형술이나 증식주사 치료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고정술과 유압술 아니면 인공 디스크 추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받아보셨는데 좀 도움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만으로 이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고 또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이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인대나 힘줄이 척추에 부착하는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성 반응을 내 몸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 달,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에서 10번 정도의 치료 간격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일까요? 네, 만성 통증을 수술을 받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쓰일 수 있고요. 네. 1단계의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을 받기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인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좋고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하는데요. 증식주사 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목이 좀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6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수년 전부터 우측팔이 저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리도 좀 저린 증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분인데요. 경추 MRI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유발됐던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고 네. 이제 수술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 이 단계적 치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역시 2단계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신 경우인데요.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처음 증상이 환자분의 표현으로는 한 90% 이상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통증 없이 그렇게 잘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해 다르고 올해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참지 마시고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꼭 맞는 치료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전화 잘 주셨고요. 연세가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79세. 70대 후반이시고요. 오늘 네네. 전화 주신 분들 다들 목소리가 너무 젊게 들리시는데 네네, 김묵화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님? 예, 저는 이제 무릎하고는 상관없는 오른쪽은 무릎을 했는데요. 네. 엉치에서부터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발가락하고 다 저리거든요. 어. 손까지. 저린 증세가 있고 엉치는 좀 시큰거리는 증세가 있고요. 네. 걸을 때만 좀 시큰거려가지고 조금 고통을 받아요. 그 걸으실 때. 엉덩이 다리는 왼쪽이 저리고 아프세요? 저린 건 다 손도 저리고 오른쪽 다리 발가락 같은 데가 다 저리거든요. 아, 오른쪽 다리가 저리시다고요? 오른쪽도 저리고 왼쪽도 저리고요. 근데 양쪽 왼쪽이 더 다. 심합니다. 음. 양쪽이. 그러면 엉덩이 시큰거린다는 것도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요, 왼쪽만 그렇습니다. 엉덩이는 또 왼쪽만요? 아, 네네. 네네. 혹시 이런 증상이 몇 년쯤 되셨을까요? 저는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요. 1년.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걸을 때가 그렇고 다른 동작일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신 거고요. 예, 쥐가 나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면 한 2번씩 쥐가 나거든요. 아, 네. 일어나려면 종아리가. 어머님 그저 뭐 당뇨나 혈압 같은 다른 병은 없으시고요? 저는 수술한 게 참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세요 혹시? 네, 있습니다. 당뇨도 있으세요 혹시? 당뇨는 없고 당뇨는 혈압하고 고지혈. 예. 척추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 네네. 통증의학과를 한 몇 년 다녔습니다. 혹시 정밀 검사를 받아서 진단명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MRI를 찍었는데 네네. 협착증이고 3번, 4번이 좀 이렇게 좀 안 좋다고 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치료를 좀 받아보신 적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전에는 받았어요. 그때는 조금 아팠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요즘은 안 받으셨고요. 네네. 네네. 어머니 그런 이제 협착일 때 초기에는 이제 1단계 치료로 증상이 쉽게 완화가 되다가 그러면 이제 잘 지내시는데 증상은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실 일은 일단 처음에 그런 주사도 잘 들었기 때문에 주사를 한두 번 맞아보시고 약도 조금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네. 전처럼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또 몇 개월씩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만 있으면 지금 치료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전과는 달리 이제는 주사를 몇 번 맞아도 증상 호전이 정말 별로 없으면 조금 이제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전문병을 찾든 해서 이제 또 검사를 또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고 2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사를 먼저 맞으시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때문에 뭐 약치료, 물리치료 받아봤는데 차도가 없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은 비수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원장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4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기구를 넣고 이를 통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염증 부위를 보면서 치료하는 거라서 정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확대를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치료를 하고 그래서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처가 작고요. 근육의 손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들어보니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목이 아픈데 가능할까요? 저는 허리가 아픈데 가능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질환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 등에 따르는 협착증도 이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실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아버님이신데 통증이 5년 정도 되셨고 신경 성형술도 받아보셨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MRI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또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1단계 치료가 잘 들었는데 점점 이제 그 1단계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제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예전 같으면 바로 수술을 권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협착증을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이렇게 훤하게 넓힐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치료 이후에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다리가 땡기던 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다니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하실 정도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고령인 분들은 큰 치료를 받으시기가 좀 부담이실 수 있는데 다음 사례가 90대 어머님이시네요. 네, 이분은 90에서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그냥 허리 아픈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는데 2년 전에는 흉추 12번에 뼈가 부러져서 척추 성형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 이후로 서서히 다리도 땡기고 아프고 걸을 때 좀 중심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였던 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흉추 12번과 1번 사이, 요추 1번 사이, 그리고 요추 1번과 2번 사이, 그리고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협착이 서서히 더 진행을 해서 이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경우는 고령이어도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저 세 부위의 통로를 넓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그렇게 통증이 차츰차츰 감소해서 지금은 걸으시는데 큰 지장 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올해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8세예요. 네, 60대 후반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욱호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 그 허리 수술을 10년 전에 해가지고 핀이 2개가 박혀 있어요. 네네네. 고정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허리 엉치하고 왼쪽 이렇게 종아리 옆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언제부터요? 그게 좀 됐는데 작년 3월 달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서울서도 받고 여기 전주에서도 몇 군데 받고 네네네. 올해 3월 달에 시술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 3월 달에, 여기도- 지난 3월에 시술까지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고 또 지금은 제 한원에서 침을 맞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네. 어머님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걸으실 때마다 고기가 아프니까 걷는 게 좀 힘드신 상태인가요? 그러죠. 어머님 시술까지 받으셨으니까 네. 정밀 검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진단명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진단명은 그냥 협착증, 디스크 네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네. 전부 다 가도 그렇게만 나오지. 나는 엄청 아픈데 네네.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답답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네네네. 나는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아플 네네네. 정도가 아니니까 약 먹어보고 안 되면 시술하고 시술이 안 네, 되면 맞습니다. 수술을 하자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어머님 실제로
네. 이제 10년 전에 그 이제 뭘 집어넣은 수술, 이제 보통은 네. 아마 이제 고정술 유압술일 텐데요. 네, 네, 그걸 네. 하고 나면 네. 어머니 같이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시점인가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아. 대부분의 환자들을 보면 그 이전에 수술 받았던 그 주변 부위가 나빠지면서 네. 신경이 눌리게 되어서 이제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네. 어머님이 이제 그런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영상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네.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네. 근데 이제 실제로 1단계 치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시술 아마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같은 방법을 받으셨을 텐데, 네. 그런 것까지 받은 다음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어. 동원해야지만 되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뭐 이제 탐탁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치료를 받았던 병원도 괜찮고 어. 아니면 좀 가까운 다른 자문병원도 괜찮은데요, 어머님. 그 영상을 들고 조금 더 면밀하게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협착이라는 게 신경 혼로가 좁아졌다는 것인데 정말 심하게 좁아져도 문제가 되지만 약간만 좁아져도 신경이 절묘하게 눌리고 있으면 어머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의 요 가려운 부분을 탁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네. 자료를 좀 챙기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몇 군데 좀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면담을 좀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네.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 답답하셨던 마음을 우리 김우코 원장님께서 딱 긁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수술 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통증이 찾아올 수 있고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침 우리 어머님처럼 고정술 한 차례 받으시고 또 통증이 찾아오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함께 봐주시죠. 네네.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 같은데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못이 6개나 들어가 있는 야. 조금 더 큰 수술 받으신 네. 분인데요. 62세 여자 환자분인데 8년 전에 요추 3번과 4번과 5번 사이에 고정술 유압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는 잘 지내셨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다리가 좀 아픈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때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네. 그 3번과 4번, 5번 사이에 고정술 유압술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윗부분인 요추 2번과 3번 사이 그리고 그 바로 아랫부분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님처럼 특히 요추 5번과 1번 사이는 협착증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네. 신경이 절묘하게 눌리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던 분인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통로를 넓히게 되고요. 이 이후에 특히 밤에 잘 때 그런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사라져서 지금은 다리를 뻗고 편하게 주무시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네.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님과 같은 비슷한 사례인데 꼭 다른 전문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우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